대표님 요즘에 좀 빌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보증보험 문제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빌라 가지신 분들이 왜 지금 이제 힘들어 하시냐면요.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전세 금액이 강제적으로 내려간 거예요. 자, 뭐냐면 우리가 작년 12월 31일까지만 하더라도 전세금 반환 보증의 이제 가입 비중 자체가요. 공시가격 150%.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격 100% 인정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시가격의 150%가 적용이 됐던 거예요. 이게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난 1월 1일 이후에, 그러니까 23년 1월 1일 이후에는요, 이 공시가격 150%에서 140%로 내려갔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율은 100% 인정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가입 요건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고 예. 가는 거네요.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크게 막 문제는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그 올해 5월 1일부터 공시가격 140%에 전세가율은 90% 인정을 해준 거예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이걸 두 개 곱하면은 지금 공시가격 기준 대비해서 126%라는 이제 숫자가 나오는 거죠. 이게 애초 목적 자체는 무갭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갭 투자하지 말라 이런 거였는데 네. 이러면서 지금 이제 전세 가격이 강제적으로 많이 내려간 거거든요. 지금 이제 사실 빌라 같은 경우에 지금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반환 보증을 그러니까 보증을 다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럼 공시가격 대비해서 126% 안에 들어와야 보증보험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공시가격이랑 실거래가 차이도 많이 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파트만큼 전세 비중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월세 비중이 높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이 월세 비중이 지금 높아진 이유가 뭐 한편에서는 전세 사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전세를 좀 피해서 월세로 간다. 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전세금에 대한 보증이 가능하면 네. 굳이 월세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떼먹힐 일이 없으니까요. 그죠? 예, 그런데 전세금 보증에 대해서 공시가격 126%가 나오게 되니까 자, 이런 거죠.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죠. 근데 어떤 임대인이 그냥 전세 가격만 떨어뜨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세가 떨어진 만큼 월세를 받아야겠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죠. 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전세금 그만큼 내려간 만큼 여차여차 마련을 해서 전세금은 내려갔지만 만약에 3억짜리가 지금 전세가 2억 3, 4천이 됐는데 네. 예, 그러면 누가 2억 3, 4천에 전세를 주냐 이거죠. 누구든 100% 손해만 볼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제 월세로 간다라는 거죠. 네. 월세로. 그래서 서울에 그래서 지금 빌라 월세 거래량이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최다거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계속 월세 비중이 높아진다. 월세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그 월세로 사시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주거에 대한 비용이 또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전세금 반환 보증에 대한 가입 기준이 하향이 되면서 사실 임대인도 힘들고 앞으로 임차인도 힘든 거라는 거죠. 이게 금리는 작년에 올랐잖아요. 그쵸. 근데 올해 최소치를 찐 거 보면 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아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네. 그 전세금 보증을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대표님, 그러면 이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좀 앞으로 좀 완화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100% 완화될 것 같아요. 완화가요? 예. 네. 왜 그러냐면 자, 이제 공시가격 126%가 나오면서 너무 과도하게 가격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공시가격 기준에 따라서 전세 금액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전세 금액이 정해진다. 그럼 이거 가격을 통제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가격을 통제하는 만큼 시장은 왜곡이 심해지거든요. 이렇게 지금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전세 금액을 내가 원하는 만큼 못 받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신규로 공급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아파트하고 지금 비아파트 뭐 인허가 물량이라던가 지금 착공 물량이나 보면 아파트도 지금 인허가나 착공 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비아파트 물량은 2배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자, 거기다가 공시가격 126%의 근본적인 문제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냐? 얼마 전에 한번 상담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네. 예, 어떤 분이 그 이제 건축주가 한번 오셔서 이제 상담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지역에 자기가 평당 3,500만 원을 주고 땅을 샀대요. 네. 땅을 사서 이제 빌라를 지었죠. 네. 빌라를 지었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담을 한번 오셨거든요. 네. 자, 그런데 평당 3,500만 원 땅을 주고 샀는데 이번에 공시가격이 나온 걸 보니까 대지집은 5평짜리가 1억 5천 나왔어요. 1억 5천이요?
공시 가격이. 자, 그런데 3,500만 원에 땅을 주고 산 거면 땅값만 하더라도 5평이 1억 8,500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건축비 들어간 거 포함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매입한 땅값보다도 공시 가격이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러네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빌라촌이라던가 이런 저층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개별성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공시 가격이라는 게 시세 반영을 하나도 못 한다라는 거죠. 예, 근데 시세 반영을 못 하는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전세가를 정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허그나 이런 데서 보면은 빌라 시세에 충분히 이거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기준을 잡아야지. 그러니까 시세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공시가격 기준에 따라서 전세 가격을 잡으면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시가격 126%로 전세 금액이 정해지다 보니까 아까 공급이 안 되잖아요. 네. 빌라들이 지금 공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다세대주택들. 자, 그러면은 공급이 안 되면 결론적으로는 서울 도심권이나 이런 지역들은 어차피 빌라들이나 비아파트 물량들이 아파트로 가기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공급이 안 돼버리면서 그 주거사다리가 지금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부는 이런 여러 가지들 지금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네. 공시가격 기준 이런 여러 가지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공시가격 126% 룰이 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만 할 수밖에 없으면 당연히 상향될 수밖에 없다. 예, 근데 그 시점은 저는 멀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가 보면은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전세금이 이제 내려가잖아요. 이제 빌라를 소유하시는 분들은. 근데 월세를 안 받으시고 전세금을 내리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네. 생각보다는 좀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영상 보시고 계시는 우리 임대인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내려간 만큼 월세를 받으셔야 돼요. 네. 왜냐면 나중에 공시가격이 상향이 되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전세가를 더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도표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자, 보시면 보증금이 2억이에요. 네. 월세가 지금 이제 20만 원에 받고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전월세 전환율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나온 내용을 보면 네. 연 10%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에 플러스 기준금리입니다. 아, 예, 근데 네.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은요, 네. 2%예요. 네. 자, 그럼 기준금리가 지금 3.5%니까 그렇죠. 5.5%잖아요. 네. 이중 낮은 이율이에요. 낮은 이율. 예. 자, 그러면은 전월세 전환율은 5.5%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게 보증금 2억에 월세금으로 만약에 20만 원을 받고 있다라고 치면 네. 이거를 만약에 전세로 환산했을 때는 네. 전세로 환산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환산보증금이라고 하거든요. 네. 환산보증금 임대보증금에 네. 월세 받는 거에 곱하기 12개월. 1년치 월세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월세 전환율을 나누면 네. 이게 바로 환산보증금이에요. 네. 자, 그러면 환산보증금이 지금은 전월세 전환율이 5.5%니까 2억에 20만 원짜리는 2억 4,300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네. 여기에 뭐 이제 갱신을 할 때 5% 인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5%를 인상을 하면 요거에 그냥 곱하기 1.05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5% 상승이니까. 예, 그러면은 요 금액까지 우리가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월세에서 이제 전세로 전환한 전환율인데, 근데 만약에, 자,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내년부터 이제 금리가 서서히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전세를 준다라는 거, 임대차를 준다는 거는 보통 2년의 기간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에 줬던 것도 내년은 이제 금리가 내려갈 텐데, 네. 그럼 금리가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금리가 2.5%로 떨어졌어요. 1%가 떨어진 거네요. 예, 그러면 자,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 2.5%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 2%가 4.5%죠. 네. 자, 그러면은 아까는 2억 4천대였는데, 자, 지금 환산보증금 2억에 지금 월세 20만 원 곱하기 12개월 전월세 전환 4.5% 하면 2억 5,300이네요. 그죠? 아까보다 크네요. 예. 자, 근데 여기에 5% 이상 환산보증금을 보면 2억 6,500까지. 그렇죠. 아까하고 1,000만 원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기본 보증금이 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임대인분들 같은 경우에 그 보증 때문에 전세 금액이 떨어지더라도 월세는 꼭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월세를. 현 기준금리 3.5%의 환산보증금 같은 경우는 2억 4,300. 그 다음에 기준금리 2.5% 적용 시에 환산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2억 5,300. 1,000만 원 차이 납니다. 그러네요. 이거 월세 20만 원이 월세 20만 원 받는데 지금 1,000만 원 차이 나는 거예요. 네.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기준금리가 이 이하로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월세를 뭐 10만 원 더 받고 있다 그러면 아, 더 차이가 많이 나버리겠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지금 보장해주는 기간이 미니멈 2년에 계약기능 청구권 플러스 2년이잖아요. 최대 4년이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앞으로는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갱신 시점에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면 네. 월세로 환산보증금으로 환산을 해서 나중에 전세 금액을 더 올려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갱신이 될 경우에.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가 네. 지금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환산보증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실 이거 공시가격 126% 상향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공시가격 126%가 상향이 되고 금리 인하가 좀 이루어지면 네. 당연히 지금은 좀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예, 그때는 이제 내가 다시 또 이제 내려갔던 전세금만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좀 이제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예.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좋은 정보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